인천 계양구 박천동 지하 빌라 쪽입니다. 모든 사람이 지하 빌라는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저는 투자 입장에서는 돈이 되면 다 해봐라 하는 제가 주의입니다. 특히 지하 빌라라도 저렴하게 매입을 한다면 거기에 주거할 사람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. 우리가 빌라를 투자하는 건 지하라도 일반 주거지는 잘 없겠지만 이게 만약에 3종, 2종 이상, 3종이라든지 준주거 지역의 빌라라면 여러분들이 다시 봐야 되고 설령 또 2종이라도 역세권의 물건이면 저는 다시 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. 인천의 2호선입니까? 그 박천역 바로 인근에 박천역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빌라가 하나 나와 있네요. 그 당시에 막 받는 시점이었으니까 제가 낙찰 받았습니다. 현장 갔냐고요? 당연히 안 가죠. 한번 봅시다. 요 외관상 보기에는 박천역에서 요 풍림 아이온 아파트 요 인근까지 한 300m 정도 거리니까 초역세권이라고 하는 거고 그 옆에 붙어 있는 빌라촌의 한 동의 지하니까 아마 주거 환경이 그런 대로 괜찮은 지역이다 그렇게 판단을 냈고 역세권이고 외양상 건물 앉은 게 좀 적으네요. 여기 이제 임차인이 전입세대 보니까 김땡땡이 한 분이 있고 백땡땡이 한 분이 있네요. 백땡땡은 2004년도에 세제 왔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한 분이 들어와 있네. 지하 빌라에 30제곱 방이 두 칸도 옳게 안 나오는 공간에 이게 한 사람이 또 여성분이 들어온다. 이게 말이 안 되네. 이게 누굴까? 자, 물론 후순위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보증금 1,000만 원 있다면 이 양반이 하나도 못 받으면 문제는 일으킬 수가 있겠죠. 후순위니까 못 받으면 그래도 시비를 걸 여력이 있으니까 저 시비를 걸 사람이 누군지를 가지 않고 판단을 해야 된다. 그 얘기예요. 그래서 일단 등기부상 한번 봅시다. 제가 이제 항상 등기부를 꼼꼼히 보시라 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걸 표제부라고 하죠. 이건 전체 건물의 크기 스펙을 나타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밑에 가보면 또 표제부 하나 나오죠. 요 대지권이 있고 나오는 게 요 건물에 대한 전유 부분. 이게 항상 건물에 문제 있을 때 뭘 기준한다? 건축관리장을 기준으로 하고 소유권이라든지 이해관계, 돈에 대해서 따진 거는 뭘로 본다? 이 건물 등기부를 기준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대지권이 부여대가 됐죠. 그러면 여기에 토지별 등기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토지 등기부를 찾아서 요 공사모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된다. 근데 이렇게 대지권이 부여가 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. 자, 항상 사람도 그렇지만 건물도 뭔가 풍수가 있는 것 같아. 꼭 경매나 공매가 당하는 빌라 중에서도 한 동 내에서도 꼭 고번지만 당하는 집이 있더라고. 첫째 주인이 이렇게 많은 압류, 가압류 문제가 많았다 형편이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누구? 백가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거예요. 그럼 현재 체납자가 누구? 백예요. 백에 기록을 보려고 하면 뭘 봐야 된다? 여기 경매 기록이 있죠. 2003 타경 12만 8,348 사건을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. 거기 보시면은 이 백은 얼마의 이 건물을 낙찰을 받았냐 하면은 1,75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얼구에 가면은 건조장을 1,000만 원을 설정한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친구 현금 얼마 갖고 낙찰 받았다? 750. 지주세 포함하면 한 850 정도. 그 다음에 봅시다. 2004년도에 이미 경매로 낙찰을 받고 나서 압류가 들어오네요. 그런데 2,000원 압류 해지하네요. 여기 또 강경경매가 들어오네. 강경경매도 해지하네요. 2008년도도 압류가 살아남네요. 압류 서울특별시, 그 다음에 또 압류 서울검천구, 또 압류 서울 양천세무서.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? 여기 또 임의경매가 있는데 취하를 하네요. 자, 임의경매나 강경경매는 막바로 지금 저지가 들어오겠죠. 급하니까 취하를 시키는데 압류는 재산권에서 압류만 들어왔지 저지가 덜 들어온단 말이에요. 이 기록을 먼저 하면 2008년도까지 급한 돈은 끄기 시작합니다. 이 등기부 기록상으로 볼 때 이 2008년도쯤 돼서 나는 더 이상 피드를 못 감다는 걸 판단이 있었죠. 이 김이 누굴까? 자기 와이프입니다. 와이프를 임차인으로 등기시켜 놓죠. 소액 1,000만 원으로 계약서를 가라로 꾸미죠. 소액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잘 안 따집니다. 이렇게 또 경매하는 낙찰을 받으면 최소한도로 가정은 와이프가 지키겠죠. 나는 쫓겨가 신불이 된다 하더라도
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이 정도를 이제 판단을 하면은 현장을 가지 않더라도 이런 등기부와 이런 시나리오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낙찰이 결정이 되고 나니까 잔금을 내기 전까지 이제 걱정이 좀 되죠. 그러면 이제 현장을 가봅니다. 한 8시경에 가거든요. 그러면 저는 이제 임장을 갈 때 주로 하는 게 동네 슈퍼나 초원에 가면 노인정을 많이 이용합니다.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. 그럼 어느 집인데요? 이런저런 얘기 정보 조사를 다 나옵니다. 그렇네. 낙찰자입니다 하고 하나 붙여놓고 옵니다. 그러고 나면은 연락이 와요. 집 앞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한 30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부인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. 난 어떻게 할 수 능력도 없다. 뭐 처음만 바란다.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는 옵니다. 뭐 얘기는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소장을 작성을 하죠. 해서 먼저 저는 항상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. 며칠까지 답이 안 오면은 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. 협상용으로 만회합니다.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접수는 시키죠. 그럼 그 압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연락이 오네요. 자제분이 그 자동차 부속 회사에 차키랑이 다닌답니다. 그래서 내가 마침 그 앞에 제일 큰 부동산에 가서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하니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네요. 300만 원 정도 들을 테니까 이 물건 부인이나 아들이 살 수 있도록 대출을 좀 알선해달라. 그렇게 협의하고 그 김현수 씨 만나갖고 얘기하니까 그럼 아들 앞으로 할게요. 그래서 이 물건 제가 2,200에 사서 보기 빼고 3,500인가 아마 받았을 겁니다. 그래서 2개월 채 안 걸렸죠. 전체가 진행을 하는데. 자, 이때 제가 느낀 결론이 뭐냐 하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지하빌라라고 무시하지 말라. 첫 번째 역세권 무조건 팔린다. 왜? 저렴하게만 낙찰을 받으면. 이 물건도 2,100에 제가 낙찰을 받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하빌라도 정상적으로 물건면 약 한 60% 50% 돼요. 근데 이게 어쩐 하다 보면은 이 공매는 어느 순간 50%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저기 무당이 사는가? 아니 뭐 사람이 살인사건 났는가? 공포심에서 아예 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지하에 체납자 가지고 살면은 관리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되사도록 관리하면은 충분히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. 그래서 진짜 여유가 없다면은 1천 정도 투자를 하겠다 하면 제 같은 경우 조금 수리에 자신 있고 하면은 이런 지하 빌라만 집중적으로 역세권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영역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